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대부고 1학년 담당하게 된 조우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이상한데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앞에 드린 요 PPT 자료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막 보기 어렵게 넣어드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넣어둔 거니까 꼭 같이 보시면서 이거 좀 안 보이면 이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 건대부고 친구들이 1, 2, 3학 합쳐서 한 100명, 120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방학 때 이제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건대부고 가는 친구들이 이 방학 때 공부해야 될 내용들과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이제 학기 중에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 PPT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 한 번만 잠시만요.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거는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랑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좀 어느 정도 보정이 들어갔지만 제가 좀 지금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고요. 자, 일단 건대부고 내신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쓱 보시면서 제가 문제 넣어놓은 것도 조금씩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건대부고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까지 해서 이 내신이 어렵다라는 학교의 특징들을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부 지문이 많죠.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안 그래도 어머님들 요즘에 국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국어라는 게 사실 좀 뭔가 무형의 문화가 아는 것 같은데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작 문제를 보면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외부 지문이 많을 경우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지금 나는 모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많으면 이거는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상관없이 그냥 시험 범위가 많으면 당연히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그 제 3번에 넣어놓은 그거는 이제 점수 비중이 있죠. 뭐 어떤 거는 2.1점인데 어떤 거는 4.3점이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중들이 많다 보면 한 문제 한 문제에 좀 이제 등급이 많이 갈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난도가 높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서술형 문제를 막 4점, 5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써내려가는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 건대부고가 서술형이 3년 동안 총해서 6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2022년, 2023년은 서술형 문제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마냥 좋냐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아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뭐 수능 특강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려운 학교의 특징이라면 뭐 여기서 가는 뭐 보이고 배재고 이런 데는 한 번에 막 문학을 37개 막 이렇게도 봐요. 근데 다행히 건대부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그래도 나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대부고 내신 특징은 자, 이제 뒤에 보시면 지금 안 넘기셔도 되는데 뒤에 있다 보시면 알겠지만 소단원을 이제 교과서에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막 어떤 학교들은 막 1, 7, 9 뭐 아니면은 4, 6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학생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엄청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준비 자체가 이제 섞여버리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일단 소단원 출제 범위가 아예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1학년 1학기에는 뭘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뭘 해야 되고가 2학기 때는 뭘 해야 되고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물론 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기출을 풀었을 때 그래도 요거구나 라고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게 건대부고 내신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따라 등급컷이 상이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날은 시험이 중간고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점수가 50점, 60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등급은 2등급, 3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불만이 너무 많아져서 또 기말고사는
100점이 너무 많아져서 다 기말고사 친구들이 1등급이 없어지는 경우가 건대부고가 저번 학기에만 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평균을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시험은 너무 어렵고 어떤 시험은 너무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결국 맞춰줘요. 근데 어떤 게 어려울지는 지금 선생님 마음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좀 겁을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어려워야 그래야 애들이 조금 내신 공부를 좀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처음에 중간고사를 보고 70점을 맞았다고 해서 먼저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등수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일단 저한테 일단 먼저 전화를 해주시고 문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학원을 가시더라도 일단 그 학원 선생님한테 먼저 아니면 친구들 점수까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봤구나 뭐 잘 봤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 문제가 항상 수록된다. 이 부분이 사실 건대국어 내신의 거의 필수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교과서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배워야 할 내용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해봤자 문법도 의문하고 문법 요소하고 맞춤법, 중세국어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국어 전범위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1번부터 45번에 대한 문제를 다시 모두 익숙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좀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달달달 외우고 문제도 많이 풀면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같이 연계해서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이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만약에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죠. 한 번에 문항을 여러 개를 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술형 문제가 많지 않다.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살짝 여기서 설명해 드렸었죠. 근데 이게 어머님들 서술형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일단은 100점이 무조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서술형 문제라는 거는 이 국어 담당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답안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서술형 문제가 많지 않다는 건 객관식이 그만큼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객관식의 문제가 정말 좀 비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3개, 4개 해서 이렇게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개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틀린 단어를 쫙 갖다 놓고 여기서 틀린 단어의 개수를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이 없다고 찍기는 좋은데 다 맞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00점이 나오면 너무 좋지만 서술형 문제가 없어서 조금 공부하는 그 객관식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만 조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부터 내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왜냐면 왜인지 모르지만 여기 광진구 쪽에서 일단은 대학을 가는 방법이 딱 2가지잖아요. 일단 크게 보면 수시와 그 다음에 정시라고 본다면 사실은 건대부고를 가는 이유는 거의 사실 수시를 따러 가기 위해서라고 본다면 수시가 충족이 됐어요. 등급도 2등급 뭐 아니면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됐는데 뭐가 필요해서 어머님들?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맞추는 건대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시만 하면 돼. 수시만 하면 돼. 나 수시 등급 좋은데? 했는데 정작 요즘에 뭐 인설 마지막은 뭐 하나 3등급 보통은 이제 3개 합쳐서 7 정도거든요. 3개 합쳐서 7합 정도인데 그거를 못 맞추니까 수시 내신을 여태까지 한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학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신 때는 엄청 많이 달려요. 그러다가 방학 때는 갑자기 이렇게 또 쉬었다가 갑자기 또 내신 때 갑자기 확 또 늘어났다가 방학 때 척추를 보고. 근데 다른 거 저도 수학 과학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정시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모의고사가. 그러면은 방학 때도 국어 공부를 계속 해놔야 나중에 내신 공부할 때 아무래도 공부를 덜 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신의 중요성을 건대부고에서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를 학교 말만 너무 믿으면 안 돼. 물론 학생이
내신을 너무 잘 보고 당연히 정시도 너무 잘 봐, 모의고사도 너무 잘 봐. 그러면은 이런 거 뭐 듣지 않아도 상관없죠. 근데 이거 못 맞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잘 나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것만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잘하다가도 고3 때 건대부고 친구들이 많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내신을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를 돌린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조금 뒤에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단 건대부고 내신 학교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설명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사기 연속되게끔 1, 2, 3이면 이렇게 4, 5, 6이면 4, 5에서 이렇게 살짝 끊고 6, 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원별로 해봤자 1, 2, 4 이런 식이어서 그 문제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여기 교과서 내용에 관련 지문,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작가, 정서 이런 게 나오죠, 어머님들. 사실 이거는 국어 공부를 그냥 많이 해야지 얻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수업을 뭐 몇 년을 하고 있지만 이 작가를 외우는 경우가 이제는 없어요, 사실 학생들이. 왜냐면 어머님들께서는 당연히 지금 뭐 김소월, 이육사, 윤동주 다 아시죠. 근데 학생들도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용학, 백석 나온다고 학생들이 그 작가 특징까지 외우면서 공부하지 못해요. 왜냐면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작가까지 외워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주영 시인 지금 이단원의 향수라는 작품이 나올 텐데 정주영 시인의 작품이 다른 게 또 나온다고 했을 때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나올 텐데 이거를 많이 못해서 아쉽지만, 물론 저는 이 관련된 작품을 항상 문제를 주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정서. 이 정서도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만 나뉘게 되는데 이 정서에서도 사실 학생들은 조금 여기 지금 얘가 슬픈지 아니면 안타까워하는지를 구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서에 대한 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2 모의고사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도 수특이나 고2 모의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문법이 포함될 경우에는 문법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은 객관식 30개. 네, 30개고요. 50분이겠죠. 그래서 50분이고 2.9점에서 3.7점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2.9점이고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는 3.7점인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르는 역할을 하겠죠. 괜히 이런 거 틀렸다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면 조금 화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중간 단계에서도 많이 3.3, 3.4 이런 거밖에 없어서 이 배점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뒤에 보면 제가 요 분포 비율이라는 걸 넣어놨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마 자료만 가져가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건대 2022, 2023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는 일단 국어만 보시면 되죠. 국어만 요렇게 표준 편차랑 A, B 등급, 그리고 국어 평균 표준 편차 A, B 요렇게만, 그냥 요거 안 보시고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평균이 74죠. 그리고 평균이 73인데 이거는 어머님들도 평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알죠. 그냥 다 더해서 나누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막 뭐 다른 데 설명을 듣고 하시면 막 요즘에 엄매가 표준 점수가 높니, 화작이 표준 점수가 낮니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표준 점수가 어머님들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수학이 조금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준점 편차가 넓어질수록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16.9 정도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73.5면 이 정도에서는 1컷이 92, 9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균이니까 이 73.5가 4등급, 5등급 사이에 있는 점수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A등급이 47이라고 돼 있고 A등급이 44.9라고 돼 있잖아요, 어머님들. 자, 근데 어머님들 여태까지 중학교에서는 A등급을 보통 학생들이 맞아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어머님들 요 아시죠? 자, 41, 23. 요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사실은 23%까지가 3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학생이 국어를 시험을 보고 나서 3등급을 맞았다고 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에 해당하는 게 3등급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왜냐면 4 더하기 11, 23이 아니라 그냥 23까지인 건데 저기 보시면 지금 A가 47.6까지죠. 그러면 사실상 여기는 4, 5등급까지 A등급을 받는 거고 점수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근데 더 이상 고등학교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점수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등수를 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이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아까 요거랑 같이 설명해 드리면 중간고사가 예를 들어서 뭐 75점으로 제가 평균을 맞았다고 해서 75점으로 4등급이었다고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95였는데 100, 뭐 2등급이었다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래, 이거 두 개 더해서 3등급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요때 등수와 요때 등수를 비교를 하겠죠. 근데 어머니 만약에 여기가 100점이 나왔는데 다 2등급이었던 거, 만약에 30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질까요, 어머님들? 수행평가가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100점, 100점을 맞아도 이런 시험만 나온다면 수행평가가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15, 15, 그 다음에 35, 35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가 100점으로 봤을 때 3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이 없는 학교고 만약에 이런 식의 시험이 자꾸 나온다면 내신을 챙긴다는 게 시험만 잘 봐서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수행평가를 대충 보면 당연히 등급이 안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뭐 수학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그냥 건대국어 22년, 23년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표준편차가 이거고 평균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 원래 국어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 표준편차가 많을수록 양극화가 심하구나,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많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좀 더 좋은 학교나 좀 더 시험이 어려웠다면 만약 평균이 50인데도 표준편차가 막 11 이렇게 돼 있으면 애들이 거기에 엄청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반대로 뭐 80, 광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18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80에 18 정도라고 돼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고득점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머님들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 표준 편차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 여기 광진구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름 있는 학교들은 20을 넘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그래도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막 누구는 어디 가서 일탈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학교들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건대에는 16 정도, 그 다음에 1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맛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뒤에 보시면 기본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제가 22년, 23년을 이렇게 좀 짜집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려고 넣어놓은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문의 변동이 이제 1학기 때 무조건 나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래서 의문이 무엇인가? 이런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문 변동 너 제대로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향수라는 시인데, 여기 그냥 향수가 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원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시만 외우면, 그 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은 절대로 이런 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형이라고 넣어둔 거예요.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이걸 기본이라고 넣어둔 건 아니에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념만 물어보는 것들은 기본에 가깝다면, 자 바로 그냥 고난도로 넘어가시면, 고난도에 어머님들 이게 가나 다라 그리고 막까지가 한 지문이죠, 어머님들. 요렇게가.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봤으면 했어. 근데 어머님들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는 얘 가실이랑 없어요. 가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외부 지문을 다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가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5개의 문학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신 공부를 전혀 안 했으면 이거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저도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써야 돼요. 그쵸? 1번이 다 되나? 반복 다 있나? 두 개는 있는데 이건 없네? 하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다 풀려면 학생들이 이 시의 특징, 이 외부 지문의 특징 혹은 새로운 지문 자체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못돼 먹은 게 보시면 가마, 기억 기획인데 여기 지금 여기 다 섞여 있죠. 그리고 여기도 가마,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모임들. 그래서 가마에 나타난 화제의 정서, 유사한 정서가 들어가는 작품을 연결성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새로운 시들을 그냥 다 넣어놨죠. 보지 못한 시들. 이거는 외부 지문에 나와라고 알려주지도 않는 시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서를 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연습은 그럼 내신 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힘들죠. 그럼 계속해서 그냥 작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방학 때 다니면 저런 작품을 배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새로운 걸 봤을 때 새로운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이 작품을 지금 다 외우면서 공부하면 사실은 국문학과 갈 거 아닌 이상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보고 익숙해진다. 이게 이제 국어 공부의 사실 큰 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 이게 이제 문법 요소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문법 요소인데 이거는 기말고사 때 나와요.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건데 여기에 다 좋아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통사적 피동, 뭐 사동 이런 거 다 배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중세국어가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인데 중세국어가 1학기 때 나오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이거 배운 적이 없고 심지어 한자 나와 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아래야 나와 있고 이러면은 그냥 학생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중세국어는 어머님들 원래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학생들한테 공부해와라고 하고 그냥 줬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안 한 친구들 혹은 외부 지문이나 좀 못했죠. 왜냐면 학원을 안 가면 공부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도는 이렇게 좀 섞여 있구나. 모의고사랑 같이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드리면 기본형은 하나씩 넣는 거고 고난도는 한 번에 넣는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책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서 아까 분석 노트는 나왔는데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일단 분석 노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내신에 그 뭐 자습서랑 제 말투랑 해가지고 다 해서 섞여서 나오는 그 자료가 하나 있고요. 기본 문제, 심화 문제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클리닉이랑 그 다음에 숙제로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띡 나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당연히 계속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그냥 여기에 이제 숫자가 붙어서 나가겠죠. 그래서 심화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교과서, 비상 방역면을 쓰는 다른 것들도 같이 해서 내는 거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지문이라는 이걸 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재직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합쳐서 요거 이제 기출 풀고 요거 교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은 뭐 매년 상이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디자인이 있고요. 제가 좀 뭐 여기에 제 얼굴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은 보통 8주 그러니까 직전 수업 포함해서 8주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상이 아마 내일 학교 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가서 교과서 받아야 되는데 내일 가서 교과서 받을 때 아마 일정을 조금 더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저기 4월 첫 마지막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제가 지금 핸드폰을 녹음을 해서 거기 1, 2, 3, 5월 1, 2, 3으로 넘어가는 그 주 있죠? 29, 30, 1, 2, 3. 왜냐면 그 다음 주가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어서 그래가지고 그 시기 뒤로 봐버리면 학생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5월에 또 학교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여태까지 다 5월 1일 아니면 4월 29일 이때 봤어서 아마 그 시기가 될 것 같아서 3월 2주차부터는 아마 내신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점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는 다행히 건대부고는 계속 똑같이 냈으니까 계속 똑같이 그 부분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범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내신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건대부고는 주어주는 그 범위가 빨리 주어지는 편이라서 그래도 좀 길게 할 수 있죠. 그런데 1, 2주차 때는 당연히 진도 수업하고요. 클리닉 때 와서 문제 풀고 그리고 문제 질문하고 수업 때 제가 문제를 막 수학 강사처럼 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수업을 해주고
확인 문제로 한 3-4문제 이렇게 풀고 그냥 넘어가서 숙제나 클리닉 때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고 질문하게끔 하니까 제가 숙제 풀리는 그런 강사는 아니라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출에 따른 모의평가는 그냥 계속 진행되고 이때부터 5주차 정도부터는 이제 다른 학교 기출들도 많이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에 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도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학교 기출 풀고 집보하고 집보는 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 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형식상으로 되어 있고요. 뭐 중간중간 당연히 이거 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요. 그냥 교과서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교과서 어머니들 한번 나중에 학생들 보고 학생들이 갖고 오면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단원이 보통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색깔이 좀 그런데 저기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돼 있어서 뭐 설명문, 읽기, 뭐 말드스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말드스 뭐 그런 화장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학. 저거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문학. 이 단어는 문학이라고 거기 제가 그냥 향수, 장마, 게르롱처럼 뭐 한글로 나온 것처럼 이거 현대 시, 소설, 시나리오, 수필 이렇게 나눠놨죠.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논설문, 협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 4단원에 여기가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포기하는 단원이죠. 여기서 이제 문법이 바로 들어갑니다. 앞에까지는 뭐 내신 할만한데 그냥 외우면 그만인데 읽고 풀면 되는데 하다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라고 해서 다른 학원에서는 지금 방학 때부터 계속 이것만 학원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테니까. 근데 문법 의문도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던 친구들한테는 사실 방학 동안에 한번 의문을 돌려주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그때 돌렸다고 해서 성적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고 어차피 또 8주라는 시간 동안 또 할 거니까요. 그래서 맞춤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실 또 마찬가지로 화법이랑 문법 요소가 또 있잖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요렇게 잘리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왕창 내버리면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만약에 모의고사 문법이 들어간다면 이 경계는 의미가 없어져요. 네, 사실상 이 경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5, 6, 7, 8부에서 7, 8부까지 보시면 뭐 여기도 토론, 그 다음에 뭐 쓰기 방법은 잘 안 나옵니다. 쪽수도 한 7쪽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고려가요, 시조, 고전소설 대놓고 외부 지원 내려고 내는 그런 작품들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밑에도 중세 국어.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사실 국어 공부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게 딱딱 보이죠, 어머님들. 여기에 문학, 여기 현대 문학,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고전, 그리고 중세 국어. 이렇게가 제일 어려운 것들이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여름방학 때 제일 많이 찾는 게 결국에는 문법하고 고전이에요. 왜냐면 그게 결국엔 제일 어려우니까 나머지는 또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아마 그 학생들도 국어 공부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지금 정확히 3분의 1, 1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건 그 교복조에서 받으신 거에서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작년에는 퍼센트지로 이제 수행까지 해가지고 1등한 이런 거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1등급 친구들만 적어놨고 1, 2, 3등급 친구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내신에는 다니셔도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하는 분위기로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저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제 한번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사실 1번은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저는 2번을 항상 강조해요. 사실 이 국어라는 게 특히 학생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책도 잘 안 읽고 그 다음에 영상들만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단어나 아니면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저는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취미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국어라는 걸 이해할 때까지 조금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이 그래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막 쏟아주는 수업보다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업을 좀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가서 졸다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깨어 있어서 이해를 했으면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포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포기를 좀 안 하게끔 어쨌든 저는 동기부여 쪽에서 뭐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학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관리를 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클리닉도 계속 와가지고 문제 풀고 하는 걸 같이 보시면 학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제가 뭐 거짓 마법사처럼 뭐 5등급, 6등급 친구를 1등급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2등급, 3등급 친구들을 웬만하면 1등급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고등국어는 제가 여기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살짝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점수 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냐라고 하면 한번 전화 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0점이어도 2등급일 수 있고 85점이어도 1등급일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시고 여기 옆에 체크 포인트는 작년 2학기 기말고사 100점이 3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험이었는데 그래도 그 수행평가로 결국 중간고사랑 갈렸겠죠. 네. 그 다음에 아예 안 보이네요.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 학원 가고 스카 갑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욕을 많이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스카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클리닉 하고 왔다고 하는데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어머님들이 확인이 불가능하시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학생들 믿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머님들이 나중에 지금은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래도 아직 잡으실 수 있어서 좋은데 한 2학년쯤 되면은 어머님들이 제 말은 잘 안 들어서요 라는 말을 꼭 하세요. 여학생들 어머님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남학생들 어머님들은 거의 포기하세요. 그냥 선생님이 좀 좋은 말씀 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좀 귀찮게 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알게 하고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제가 넣어놨는데 요거는 내신학원 관련 없지만 상담 중에 많이 하셔서 요건 넣어놨습니다. 국어와 독서와의 관계 요렇게 꼭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애가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국어를 못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꼭 하시고 학생들도 책 안 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읽어요. 사실은 저도 책 읽는 거 제가 풀어야 될 독서 지문하고 문학밖에 안 읽는데 자, 당연히 어머니 책을 많이 읽으면 원래 당연히 좋아요. 당연히 신문책 많이 읽으면 좋고 저희는 또 그리고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 읽는 게 저희는 심심한데 책을 읽을까? 하던 시절과 심심한데 쇼츠를 볼까? 릴스를 볼까? 하는 세대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 사실 엄청 요물이죠. 어머님들. 저희도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실 책을 억지로 읽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이제 와서 새로운 자기계발서, 소설을 읽히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어떤 책이 좋아요 해서 읽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비추천입니다. 왜냐면 어떤 학원에 가면 당연히 막 중학생이 읽어야 될 100개의 목록,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뭐 추천 도서 목록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학교 때까지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읽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또 국어만 하는 게 아니어서 읽으면 좋은데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책을 서점에 가서 같이 한번 보고 그 지문별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2개씩 풀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편집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책을 읽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책을 꼭 안 읽었다고 성적이 낮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좋지만 책을 읽을 시간에 다른 문학이나 독서를 비문학을 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를 제가 간단히 정리해놨는데 자, 내신 공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심과 노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금방금방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냥 쭉 보게 되면 1학년이 있고 뭐가 오죠? 바로 어머님들? 바로 제일 먼저 보는 게 산모예요. 그렇죠? 1학년 때 산모를 먼저 보게 되는데 아마 3월 후반쯤에 아마 보게 됐죠. 근데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예비고1들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얘는 계속 저희는 준비를 한다 치지만
이때 되면 3월 한 20일쯤 되면은 이제 뭘 하고 있죠, 어머님들? 내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와도 별로 신경을 다들 안 쓰세요. 근데 옛날에 막 저희 때는 이거가 고등학교 수능 성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3모 끝나고 그냥 등급 유야무야 나오다가 한 4월 말 5초 때쯤에 중간고사를 보면 얘는 이게 싹 잊혀지죠. 근데 어머님들 3모에서 6월 모의고사 부산교육청 거예요. 이거 안 봐요. 그쵸? 서울 사는 친구들은. 그쵸?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9모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어머님들 4, 5 때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에 7, 8때 8때 보죠. 8때 2말 보고 7말 정도면 7, 8쯤에 보고 그럼 방학해서 9월이 오는 건데 사실 아이들은 내신 했어요. 그 다음에 방학하고 다시 9월 9월 모의고사 봅니까 해서 9월 모의고사를 보려고 준비를 하면 다시 또 뭐래요? 또 다시 내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11월 모의고사 가야 되는데 이때도 내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 공부에 대한 계속 동기부여는 돼요. 내신 구에 나 이렇게 되니까 등급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급이 왔어. 그래서 1학년이 끝이 났는데 잘 본 친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잘 봤어. 막 국어 하는 거 다 합쳐서 막 1.8, 뭐 1.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진짜 너무 해피한 거죠. 사실은 이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학생들이 3만 나와서 사실 괜찮지만 제가 최악으로 3.5라고 한번 예시를 들게요. 3.5가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막 옆에 주위에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은 1점대. 그럼 자기는 이미 내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건대부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국 고등학생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3.5 나왔으면 나 내신 잘 되려나? 하고 2학년이 되죠. 2학년이 돼서 똑같이 가죠. 3모 똑같이 가다가 이쯤에 이제 본인을 알게 돼요. 나 내신 이제 안 되겠다. 대신을 하면 어차피 이거면은 나 그래도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아직 1년 반이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공부를 해서 나 좀 좋은 대학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학 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근데 요때 한 가지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엄청 지쳐요. 사실은 엄청 지쳐요. 계속 보니까요. 계속 보고 정시 공부는 어머님들 결국에는 여기 보고 있는 거 지금 어머님들도 내신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봤는데 요거 결국엔 이름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 모의고사 이때 나 운 좋게 2등급 혹은 뭐 아니면 1등급 2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나 공부 진짜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어머님들 이제 요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볼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사실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 언니들, 오빠들이, 형들이 가만히 1년 그냥 나 그냥 못 봤으니까 대학 갈게 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3학년 3월에 안 보고 6월 달에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쭉 오다 보니까 이때 갑자기 자기 등급이 이런 걸 갑자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내신이 3.5였는데 내신이 더 나았잖아 라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재수를 하더라도 내신이 좋으면 2년까지는 내신을 쓰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내신이 안 좋아버리면 재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내신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신을 챙기지 않으면 쉽지 않는데 오히려 건대부고 친구들은 내신을 챙겼더니 모의고사 준비가 안 되는 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참 두 개 다 챙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신 안 하고 정시 준비할 기회는 어머니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일단 왜냐?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공부나 여기 이제 하나하나 긴장하기 싫으니 공부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들도 세 분도 정시 한다고 해도 내신 챙기면서 정시 챙기고 알겠죠? 그래서 수능 공부도 똑같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여기 2학년 1학기부터 아까 학생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수능 공부 요즘에 저기 대치나 뭐 목동이나 노원이나 가면 다 중2, 중3, 막 중1 때부터 국어 하잖아요. 어머니들도 지금 국어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부터 쌓아온 친구들과 그냥 정시 공부해야지 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친구들과
똑같이 등급을 맞는 건 사실 놀부심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공부도 안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중3부터 고1부터는 해야 좀 이 국어에 대한 이 쌓이는 게 조금 생기는데 이 수능 공부라는 게 계속 쭉쭉 지속돼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꼭 중간고사 끝나면 뭔가 이렇게 놀러 가야 될 것 같고 아이들도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는 이렇게 해외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이제 쭉 가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정시, 내신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써놓는 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고요. 아무래도 또 제가 엄청 길게 하면 사실 학생들도 50분만 해도 엄청 쓰러질 것 같아 하는데 어머님들이 50분 이상 버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거라 저도 생각을 해서 또 제 말이 또 좀 빠르죠. 그래서 그렇게 넣어놨고요. 뒤에 제 시간표는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대보고 시간표고요. 건대보고 시간표는 토요일 날 10시 그리고 일요일 날 7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에 빈 공강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나 이 시간 안 되는데 해서 할 경우에는 아마 좀 추가적으로 건대보고 반이 좀 더 개설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수목금 출근은 제가 이제 2, 3시쯤 하는데 이때 와야 좀 제가 편안하게 봐줄 수 있어서 4시로 해놨고요. 퇴근도 10시 정도에 하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10시 넘어서 못하니까 근데 이때 와야 2시간 정도는 봐주니까 네 제가 넣어놨고요. 클리닉은 조교가 안 하고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옆에서 막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거는 해봐서 알겠지만 그 질문을 받아서 어려운 것들 위주로 아니면 그리고 아까 트렌디하다 뭐 이렇게 제가 제 PR을 좀 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엄청 많이 주지 않고요. 그리고 더 풀고 싶어하는 애들은 더 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 시간표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라고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방학이 된다고 중간고사 끝나고 해봐야 어머님들 아까도 보셨지만 4, 5대 중간고사 뭐 7, 8이잖아요. 이때 다시 기말고사 준비해요. 사실상 이 중간에 남는 시간이 1주, 2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1주, 2주 때 정규 시간표인데 이때 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간표는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여기까지는 할 건데 제가 딱 여기서 뭘 질문을 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것보다 만약 남아서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물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 50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좀 빨랐다면 좀 죄송한데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고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